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좋죠?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기억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아마 이 기억력이라는 게 아마 평생 지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능의 한 요소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즘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4차 산업의 여러 가지 인간만이 추론과 뭐 이런 것이 가능한가 해서 로봇의 그 형태들이 나오고 우리 산업을 많이 바꾸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억이 없이는 우리 새로운 걸 이렇게 습득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적용하고 이해하기란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기억의 과정 세 가지, 그 다음에 기억의 요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장기 기억, 평생을 가지고 있는 기억들 종류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잊어버릴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걸 또 넣고 옛날 건 또 잊어버리고 하고 교체하고 대체하죠. 그러나 잊어버리고 싶어서 죽겠는데, 정말 아픈 기억인데 그건 정말 안 잊어버리고,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이라는 것이 이제 왜 일어나는가 했을 때, 제가 주의 집중을 안 했거나 저장을 시원찮게 했거나 인출하기 그냥 복잡하게 해놨거나, 분명히 내가 넣어놨는데 하면서 이제 시험 다 치고 나면 어머 맞다 하면서 그거였다 이러면서 이제 책을 보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맞아 이러고, 한 단어만 세자였는데 앞에 그게 뭐더라, 그것만 가르쳐 주면 힌트만 주면 하면서 이제 해서 이제 시험 치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인출이 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다가 노인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용량도 줄고, 10살 때는 기억이 나는데 어제 일은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망각의 증상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자, 그럼 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죠. 망각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인간의 발달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뭐 마구잡이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했듯이, 인간이 가진 모든 특성은 법칙이 있는데요. 뭐 이거 우리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배우신 어머니들 많으실 거예요.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보니까 무의미 철자로 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걸 이제 들려주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생각나는 거 말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인출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20분 지나니까 거의 50% 날라갔죠. 60분 지나니까 반 이상으로 내려왔습니다. 1시간 보니까 거의 30%밖에 생각이 안 나죠. 근데 31일이 지나서 거의 한 달 뒤에 물어본 거나 1시간 뒤에 물어본 거나 기억내는 양이 그렇게 뭐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곡선은 뭐 심리학책에서나 교육 심리학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기억이 떨어진다고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무슨 말일까요? 1교시에 공부를 쌤한테 새로운 걸 배웠어요. 집에 가면 거의 반 이상 까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뭔가 이렇게 짧게 들었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책을 덮지 말고, 덮기 전에 봤네 하고 몇 초라도 이렇게 눈에 다시 한번 부호화를 하고 이렇게 책을 덮는 거 하고 그냥 이렇게 덮는 거 굉장한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와서 이렇게 속 뒤집는 말 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죠? 별로 공부한 건 없고 예습 복습에 철저했을 뿐이고, 교과서 중심으로 쉬지 않고 매일 이렇게 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3주 전 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중간고사 다 돼가지고 벼락치기로 공부를 한 거나 그날 밤에 와서 본 거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억을 오래 하려면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분산학습, 조금씩 자주 하는 거.
자주 보는 것, 이렇게 또 보고 앞에 한번 한 장 뒤져서 보고 오늘은 한 장 더 보고 그다음에 또 다음날 앞에 거 한번 한 장 더 보고 또 하나 더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쉬지 않고 하는 거. 집중학습은 뭐냐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오늘 수학 되는 날, 뭐 이거 오늘은 1단원부터 9단원까지 뭐 오늘 영어 마스터하는 날 이런 식으로 집중력.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열흘 동안 하나도 안 보다가 열흘 만에 처음부터 이제 9시간 내내 영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가 끝난 9시간 뒤에는 아침 9시, 아침에 처음 봤던 1단원은 벌써 까먹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집중학습보다는 분산학습이. 그래서 피아노를 친다. 이러면 이제 매일 가서 조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늘 너무 피곤하는데 오늘 1시간 안 하고 내일 가서 2시간 하고 오늘은 안 할게. 이거보다는 오늘 30분 치고 내일 30분 치는 거 하고 오늘 쉬고 내일 2시간 치는 거 하고 어느 게 효과적이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는 것, 특히 수행이 되는 것들 이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벼락치기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보는 것들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첫인상. 그 다음에 방금 시험 치기 바로 직전에 본 거. 시험 바로 탁 나오면 기억이 왜냐하면 단기 기억 안에 탁 앉아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본 것들은 안 날아가죠. 근데 한 3, 4일에 본 건데 아리까리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장기 기억에도 없고 오래 보지도 않았고 금방 본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제 어디에도 없는 거죠. 기억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았다는 거는 내가 봤다고 해서 알겠다 했다고 해서 시험 칠 때 정말 풀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아는 것과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 여러분이 꼭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면 이해를 했다고 해.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선생님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선생님 하시는 말씀 알아들었다고 해서 내가 시험 치면 답을 맞출 것 같지만 그거는 망구 내 생각입니다.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습하지 않으면 학습에서 습을 하지 반복하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오는 것이며 선생님한테 공부는 지가 앉아서 지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학습했다고 다 모두 다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다고 다 수행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들은 걸 다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습관을 통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집중해서 늘 앉아 있는 것들, 몸으로 엉덩이로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능력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이거 왜 하지? 언제 하지? 얼마나 분산해서 하지? 하는 것들 계획을 시험 중간고사 기간이 있으면 이걸 나누어서 매일 조금씩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오래 기억이 남더라는 것을 자꾸 많이 공부를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학년이 지나갈수록 이제 성실한 것이 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해봐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나는 이럴 때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것부터 하고 요렇게요 하고 쉬고 또 이걸 다시 앞에 거 한번 보고 또 다시 연습을 하는 것들 요렇게 나가는 것이 기억이 오래 남더라. 뭐 예를 들어 오답 노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더라. 뭐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내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내가 체험하고 실수를 이렇게 재해석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을 어디다 내가 더 느끼는지 내가 발견한다든지 너무 불안해서 하얗게 생각이 안 난다든지
분명히 받는데 이런 것들은 불안 관리를 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에 오면 환경이 이제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환경들이냐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도가 예를 들어서 찍기 이렇게 오지선다냐 쓰는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또 그 다음에 행동으로 정말 이렇게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생에서의 숙제와 또 고등학교에서의 형태가 똑같은 걸 묻지만 수행력이 왜 다르냐 하면은 인출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공부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어머니는 좀 아시고 중요한 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기억에 대한 한계와 용량과 전략을 자꾸 공부를 더 늘려가면서 자기가 터득하고 실수하고 해가면서 재정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공부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그 다음에 과목별에서 가지는 자기의 지적인 효과도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내가 호기심이 좀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기초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거는 쓰면서 할 수밖에 없더라.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나는 오래 기억이 남더라. 그 다음에 뭐 도식화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 라든지 아니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말에는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되기 전까지 꼭 그 주에 있었던 것을 내 말로 썸머리를 해보는 것들, 그 다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은 꼭 내가 30분 정도 하고 잠이 들겠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에 오늘 나왔던 새로 나온 단어 얼마 안 되잖아요. 하루에 나온 거는 그거는 꼭 한번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몸에 배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주도해서 내 기억력의 한계와 장점 이런 것들을 과목에 맞게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질리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요만큼 풀어라 요렇게 해라 이것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뭐 매겨주고 확인해주고 뭐 이 기억에 대한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터듬을 따서 외워라 뭐 이 그림을 외워라 뭐 이렇게 전략을 가르쳐주는 것들 다른 애들 이렇게 외운다더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봤자 결국 이거는 나중에 정말 공부를 해야 될 때 질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는 걸 조금씩 늘려가는 것들을 학동기 초반 즉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보는 것 과목의 성격에 맞게 해보는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너무 진을 많이 빼지 않도록 해서 정말 공부할 때 이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억력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용량이 적더라도 전략을 넓히도록 그죠? 그래서 머리가 원래 좋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전략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본다면 훨씬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알아가는 것. 그래서 아이에게 많은 스스로 공부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도한다고 할까요? 용기를 준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초등 때부터 어머니가 좀 이렇게 마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기억과 관련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없이는 제대로 공부를 자기주도적 공부를 해나갈 수가 없고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기억력 자체가 좋은 것보다 나를 잘 관리하는 감정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계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